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시사TV의 조PD입니다. 시간은 빨리빨리 지나서 2월이 다가고 3월이 되었습니다. 3월 첫째 주 호주 뉴스를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퀸슬랜드에서 시작된 비는 퀸슬랜드 여러 곳에 홍수 피해를 입히고 남하해서 이번 주에는 뉴사우스웨일즈주에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현재 주 전역에 50만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명령 또는 대피경고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시드니 남서부 지역에 있는 와라간바댐의 저수량이 최대치를 넘어서 방류가 시작되었는데 이로 인해 혹스베리 내편 강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자, 이 강 주변에 있는 노스 리치몬드와 윈저 지역에 많은 피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호주 전역에 폭우, 홍수, 폭염, 폭풍 등 거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뉴사우스웨일즈주 서부와 빅토리아 전역에 걸쳐 있는 열대성 수증기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와 빅토리아를 쓸고 지나가는 한랭 전선이 만나면서 빅토리아 주의 많은 곳에서 폭우와 폭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동부 해안 쪽의 저기압은 온도 차이로 그 힘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남서쪽에서 올라오는 한랭 전선이 습하고 따뜻한 대기와 만나면서 에너지가 극대화되어서 엄청난 비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상현상으로 다음 주에도 동부 해안 지역에서는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퀸슬랜드 북부 지역에서는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슬 점의 온도가 25도를 기록했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슬점은 통상 공기에 있는 수분이 온도가 내려가면서 물방울이 생기는 온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는 통상 이슬을 시원한 아침에 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나뭇잎에 이렇게 이슬이 맺혀 있죠. 그 말은 그만큼 공기 중에 수분이 적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원한 아침에 보니까 온도가 낮을 때 이렇게 결로 현상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온도가 27도인데 이슬이 맺힌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엄청나게 습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완전 습식 사우나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후덥지근한 날씨라는 이야기인데요. 야간 최저 온도가 27에서 28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퀸슬랜드 북부 타운스빌에는 이런 온도가 다음 주중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는 다윈이나 인도네시아에서나 볼 수 있는 날씨라고 하는데요. 정말 지구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나요? 불안하네요. 오스트랙이 547건의 자금 세탁 방지 및 대테러 자금법 위반을 저지른 크라운 카지노를 기소했습니다. 오스트랙과 호주 금융정보국은 크라운 카지노가 도박 알선업자들이 외국으로부터 데리고 온 고객이나 크라운 멜번과 퍼스 카지노에서 출입이 금지된 고객을 포함한 리스크가 있는 고객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적되고 있는 547건의 위반 사항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건당 벌금이 최고 2,220만 달러로 총 120억 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스트랙은 지난번 웨스트팩 은행이 2,300만 건의 법률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3억 달러 벌금에 합의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120억 달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이보다 좀 싸게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크라운 카지노가 자금 세탁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2019년 나인 엔터테인먼트의 신문과 주요 시사 TV쇼인 60미닛에 의해 제기되었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와 빅토리아주에서는 이를 조사한 결과 크라운은 멜번과 퍼스 카지노에서 자금 세탁을 조장했으며 일부 도박 알선업자가 범죄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호주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3월 3일을 기해서 서부 호주가 은둔왕국, 호주판 북한이라는 비난을 들어가면서 700일 동안 굳게 닫아놓았던 주 경계를 드디어 개방했습니다. 이로써 호주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서부 호주를 방문하는 내국인들은 더 이상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경계 개방은 주 거주자들에게 전적인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서부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 경계를 오픈한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퀸슬랜드에서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퍼지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주 경계가 닫혀있는 동안 상대적으로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는 느렸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보니 이번 주 경계 개방을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정부는 주 경계를 개방하는 대신 주 내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자, 서부 호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행 제한 면제 신청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부 호주 G2G 파스라는 것을 등록해야 하고 백신 접종은 완료해야 합니다. 12세 이상의 서부 호주 여행자들은 G2G 파스를 통해서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됩니다. 16세 이상의 내국인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하는데요. 백신 접종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린이는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해외 입국 어린이는 주 정부 격리 시설에서 자비로 7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 입국자들은 2차 접종만 해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서부 호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14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 격리 요구사항은 없으나 서부 호주에 도착한 후 12시간 안에 자가 코로나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양성이 나오는 경우 격리해야 하고 밀접 접촉자 또한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 경계는 열렸습니다만은 여전히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일본 뇌염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와 퀸슬랜드 주 경계 거주자인 이 환자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 이외에도 몇 명이 검사를 받고 있으며 추가 뇌염 환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퀸슬랜드에서도 60대 여성이 캠핑을 다녀온 후 뇌염이 확인되었고 현재 생명유지 장치로 연명을 하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뇌염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주, 퀸슬랜드, 빅토리아에 걸쳐 14곳의 돼지 사육 농장에서 발견되면서 농장 인부들에게 예방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31개 마을에서 럼프스킨병이 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럼프스킨병은 흡혈곤충이 원인이 되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소의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되는 병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병에 걸린 소는 피부 발진, 발열, 식욕 부진, 우유 생산 감소 증상을 보이며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질병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번져왔었습니다. 만약 호주에서 이 질병이 발견된다면 호주 가축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살아있는 가축의 수출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로 호주 북부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크리켓의 국민 영웅 셰인 원이 52세 나이로 타일랜드에 있는 빌라에서 갑작스레 사망했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강한 스핀을 이용한 투구를 했던 셰인 원은 2007년 은퇴할 때까지 가장 많은 위켓을 기록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었습니다. 자유당의 알렌 터지 연방교육부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알렌 터지 장관은 전직 직원과 불륜 관계에 있었는데요. 전직 직원이 사귀는 동안 학대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사에서 장관은 자신이 장관이 지켜야 할 규칙을 어긴 바 없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에서는 물러났습니다. 알렌 터지 장관의 공석은 현 고용 노동 소상공 장관인 스튜어트 로버트 장관으로 대체됩니다. 국가복구보건국 셰인 스톤 사무총장이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일부 가옥은 재건축하면 안 된다라고 발언하고 또 홍수 다발 지역 거주자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홍수 다발 지역에 살지 말고 옮겨가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되자 브리짓 맥켄지 위기관리 장관은 합리적인 발언이라며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아직 물도 빠지지 않았는데 수재민 탓을 하는 스톤 사무총장을 해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에서 러시아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월드컵 출전 금지라는 추가 징계를 내렸고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경기 참가를 금지시켰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까지 제재에 착수하고 있는데요. IOC 집행위원회에서는 각 종목별 연맹과 조직위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의 국제대회 초청과 참가를 허락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호주 연방 스포츠 장관은 동맹국 장관들과 함께 러시아를 모든 월드 스포츠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체육인들은 대통령 잘못 만나서 세계적인 왕따가 되게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예상을 깨고 치열하게 저항하면서 푸틴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이렇게 긴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관계로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쟁 발발 초기 군사시설과 군인들을 상대로 하던 공격에서 몰살 작전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 키예프와 주요 도시를 점령하려고 시도하는 러시아는 도시 시가전이 벌어지면 많은 병력과 시간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민간인들에게 피난 갈 시간을 주고 난 후 도심을 무차별로 파괴하는 전략을 펼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자주 언급되는 것이 열압력탄인데요. 열압력탄은 일반 폭탄과 달리 폭약은 없고 휘발성 물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1차 폭발에서 이 휘발성 물질이 대기 중에 퍼지고 2차 폭발로 이 휘발성 물질이 폭발하면서 강력한 열과 압력을 생성해서 벙커나 건물에 숨어있는 적을 사살하는 무기입니다. 이 열압력탄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하르키우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열압력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고안되었는데 미군이 사용한 것은 베트남전에서 네이팜탄 대신 안전한 헬기 착륙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프간전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러시아는 체첸과의 전쟁에서 사용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자, 연방정부는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1000개 이상의 비자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주에 몇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도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에서 사상자가 늘어나자 폴 플래처 통신장관은 메타, 애플, 틱톡, 트위터, 레딧,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언론기관의 컨텐츠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승인된 비자의 대부분은 임시 비자로 상당수는 관광 비자가 발급되어 최장 12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호주에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으로 6월 30일에 비자가 만료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6개월 연장이 된다고 알렉스 호크 이민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임시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고 의료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임시 비자를 소지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률은 낮고 일손은 부족하니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스스로 알아서 생활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는 논리입니다. 자, 유엔은 이번 전쟁으로 4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쟁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고 있고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국경을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유럽에 머물 것으로 보이지만 호주의 여러 단체들은 수많은 도움 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번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사람들이 캔버라 우크라이나 대사관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50여 명의 호주인들이 러시아와 싸우겠다고 지원하고 나서는가 하면 트럭 운전사 의무병으로 지원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스코모 총리는 모든 호주인들은 전쟁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니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지원 의사를 접수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들에게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필요한 것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돈이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호주의 휘발유 가격은 2불 이상으로 오르고 이자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때리고 세계는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세게 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취해지는 경제 제재는 호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인상되는 물가로 호주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는 국제 유가, 곡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러시아와 직접적인 무역 관계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무역관계 단절로 인한 영향은 아주 작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호주와의 무역 규모는 전체 무역 규모의 0.1% 정도이고 무역 대상국 순위에서는 42번째에 올라 있습니다. 러시아로 수출하는 규모는 29번째,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규모는 56번째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세계적인 주요 원자재 수출국입니다. 에너지, 곡물, 비료, 철강 등은 세계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수출을 막아 이런 원자재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것이 간접적으로 호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자, 호주 국내 산업을 보면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득을 보는 곳도 있고 손해보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득을 보는 것은 철광석, 가스 등을 생산하는 광산 기업과 밀과 옥수수를 생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 이들 산업 분야에서는 돈을 좀 버시겠죠. 하지만 농업 분야는 높은 연료비와 비료 가격으로 인해 생산 단가가 상승해서 가격 상승의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득을 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쪽도 있겠죠. 그런데 이 손해보는 쪽의 피해는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손해보는 쪽은 국민과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겠죠. 생산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은 생산 단가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됩니다. 이거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자, 기업들은 투자가 줄게 될 가능성이 있고 가계의 구매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요소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게 되는데요.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예측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제재와 기준금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참 중앙은행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경제 제재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높아지면서 호주 중앙은행이 아주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인플레이션이 점점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전쟁이 여기에 기름을 부어버린 꼴입니다. 중앙은행의 고민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올려야 하는데 이렇게 이자율을 올린다고 해도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높은 물가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되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이자율은 경제 성장에 2배의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 중앙은행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죠. 중앙은행은 이자를 올리자니 또는 이자를 안 올리자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3월 초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제재와 호주 국내 휘발유 가격과의 관계를 한번 보죠. 우선 러시아는 유럽의 가스와 오일 수입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석유의 11%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은 에너지 섹터에 대한 제재는 하고 있지 않는데요. 세계 에너지 시스템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 같다고 합니다. 자, 국가들은 제재를 하고 있지 않는데 개별 기업들이 알아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기름을 실은 10대의 원유 수송선이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종류의 셀프 경제 제재는 공급망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배럴당 US 25달러의 가격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휘발유 가격은 평균 리터에 2.1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을 보면 옥탄가 98은 시드니가 2.02달러, 멜번이 2.19달러, 캔버라가 2.13달러, 브리스베인이 1.9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탄가 91의 경우는 시드니 1.8달러, 멜번 1.95달러, 브리스베인 1.7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연방정부는 가계 부담이 너무 크니 유류세를 깎아달라는 요구에 걷어들이는 세금은 인프라 구축 사업에 사용될 것이고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면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 이외에도 호주 경제가 지난해 4분기 3.4%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조시 프라이덴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호주가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만족을 표했습니다. 부동산 뉴스도 있는데요. 2월 집값 둔화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시드니가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시드니가 마이너스 0.1%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 경제 뉴스하고 부동산 뉴스는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 요건 다음 에피소드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월 첫째 주 호주 뉴스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호주 시사TV의 조 PD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